임미현의 아침 뉴스. 특검팀이 드루킹의 댓글 조작 혐의의 공범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6년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수사가 일선 판사들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라며 통일 경제특구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역사적인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바레인을 6대0으로 이겼습니다. 홍대 몰카 징역형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반발이 남녀 간 성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말복인 오늘도 중서부 지방에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의 댓글 조작 혐의의 공범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특검은 어제 오후 9시 30분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등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재작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에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 조작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이후 계속적으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루킹은 김 지사가 시연회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은 적법하다,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되느냐 등의 취지로 말을 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에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일당에게 선거에 도움을 얻는 대가로 외교관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2,700만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드루킹과 대질 신문도 벌였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습니다. 수사에 당당히 임했습니다. 들어갈 때랑 입장 변화 없으세요? 네, 여전히 똑같습니다.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걸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지난 2016년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 수사가 일선 판사들로 확대되는 것을 당시 법원행정처가 막아선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김기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최근 확보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에서 최유정 사건이 판사 수사로 확대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법조계 인사는 최 변호사 외 김수천 부장판사뿐이라서 법원행정처가 선제 대응 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아준다는 조건으로 정은호 전 네이처리 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법조비리 사건으로 번졌고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도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당시 최유정 법조비리 사건과 연관된 부장판사 대여섯 명의 실명도 기재돼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당시 검찰조차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판사들의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나타나 법원행정처가 사건의 파문 등을 고려해 관심 깊게 챙겼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해당 문건은 2016년 임종원 당시 차장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주도적으로 작성, 기획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판사들의 진술 내용 등을 취합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에 큰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운명의 시간이 성큼 다가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까지 언급하며 경제 공동체, 평화가 경제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울림 있게 전달했습니다. 평화 경제,
경제 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적극적인 남북 경협 제스처는 당장 다음 달 열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큰 결단을 촉구한 성격이 짙습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움직임으로 급물살을 타는 등 변화 조짐이 보이는 것도 중재자 문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사되면 핵시설 리스트나 비핵화 시간표를 종전 선언과 바꾸는 빅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문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를 언급한 것은 이런 외교적 배경에 더해 북한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중재자를 넘어 운명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과거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본궤도에 오른 북미 간 비핵화 논의 위에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중요 합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럴 경우 9월 하순 뉴욕 유엔 총회가 아니라 10월 초 미 백악관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빅 이벤트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섣부른 예상을 자제하면서도 9월을 4.27 판문점 선언에 이은 한반도의 가을로 규정하는 분위기입니다.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미국이 최근 남북 관계를 바라보며 매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기자의 창, 오늘은 사실보다는 추측에 기운 미국발 북핵 보도라는 제목으로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입니다. 워싱턴과의 비핵화 논의가 더딘 데 반해 남북 관계는 너무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미국 관리들이 짜증 또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일본의 NHK 그리고 도쿄발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우리 언론들도 상당수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불편한 속내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미 국무부는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가? 그는 특파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매우 긴밀한 조율을 해왔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사실 미 국무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내놓은 공식 논평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내용뿐입니다. 미국이 불편한지 어떤지 감정은 알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접촉 없이 문맥 또는 외신 기사에서 감정을 유추해 기사에 반영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이때는 오해가 없도록 사실과 감정을 기사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얼마 전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입니다. 국내 한 신문은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공격적이었다며 이것이 미국 주류 언론의 불편한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국무부 브리핑에는 외국 기자도 많습니다. 또 석탄 관련 질문자는 미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신문은 국무부 산하 조직인 미국의 소리방송이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해 강경한 내용의 기사를 내고 있고 이것은 미 국무부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리방송은 국무부 산하 기관이 아닌 미국 국제방송위원회 소속 기관입니다. 또 미국의 소리방송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국무부의 지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워싱턴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미국발 북핵 보도에서 사실보다는 감정이 실려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그런 부정적 감정이 있는 것처럼 추정하며 불안을 부채질합니다. 북핵 문제는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고 한 발 한 발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사실보다는 추측에 기운 보도, 특히 상대의 감정을 추정하는 보도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기자의 창 장규석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담배 수출을 도운 중국의 다렌 썸문스타 국제무역 주식회사 등 3곳과 북한 선박에게 하역을 제공한 러시아 프로피넷 주식회사 사장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역사적인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도 2회 연속 우승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된 여자농구 단일팀이 아시안게임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여자농구 단일팀은 어제 자카르타에서 열린 대회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를 108대 40으로 크게 눌렀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종합 스포츠 대회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측의 로수경 선수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22점을 기록해 역사적인 첫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남측과 북측 선수들은 손발을 맞출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한반도기가 휘날린 관중의 응원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문규 대표팀 감독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4일, 15일 정도 같이 운동을 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고, 근데 북측 선수나 남측 선수가 서로가 한마음 한뜻되니까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는 18일 공식적인 대회 개막을 앞두고 구기 종목이 먼저 펼쳐지는 가운데 축구도 승전보를 전해왔습니다. 23세 이하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축구 대표팀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바레인을 6대 0으로 눌렀습니다. 전반에만 무려 5골을 넣으며 일찌감치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김학범 감독과의 친분 때문에 뽑혔다는 인맥축구 논란에 휩싸였던 공격수 황의조는 전반에 3골을 터뜨려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나성호와 김진야, 황희찬도 나란히 골을 터뜨리며 대승을 합작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CBS 뉴스 박세훈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과 홍대 몰카 사건 등 성범죄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론이 성대결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데요. 김명지 기자와 함께 이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최근 성범죄 판결과 수사를 놓고 청와대 게시판이 뜨겁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홍대 누드 모델의 몰카를 찍어 워마드에 올린 사건의 1심 판결을 두고 청원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선고에 대해서도 60여 개에 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의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네. 홍대 몰카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촬영에서 유포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초범이고 자백을 했는데 집행유예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징역 10월이 선고됐죠. 네네. 여성이라고 해서 더 무겁게 처벌했다 이런 건데 맞습니까 이게? 재판부도 여론을 의식했는지 그 점을 판결문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몰카를 인터넷에 유포해 회복 불가능한 인격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비난하는 청와대 게시글을 보면 편파 수사와 여성 혐오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판사가 여자라서 봐준 티가 난다는 반박글까지 등장했죠. 남성과 여성이 갈려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그제 있었던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인데요. 네네. 미투 첫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비서였던 김지은 씨의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증명이 부족하다 이런 취지였죠. 판결 직후 안 전 지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안 전 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은 씨를 지지했던 여성단체들은 그야말로 격렬히 반발을 하고 있죠. 네, 법원 앞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 김미순 소장입니다. 이것이 위력이 아니라면 무엇이 위력이겠습니까? 여성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준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 무능한 사법부가 향후 어떻게 변화될지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기자, 이번 판결이 편파 판결 또 남녀에 따른 차별 맞습니까? 일단 안희정 전 지사 사건에서 1심 재판부의 설명은 엄격하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형사 대원 측을 내세운 것이고요. 네. 홍대 몰카 사건의 실형이 나온 건 인터넷 유포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인 겁니다. 네, 여성 우월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죠. 워마드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집회에 동참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른바 해화역 시위에 이어서 여성단체들이 경찰청 앞에서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고 심지어는 어제 일부 워마드 회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집회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데 이를 두고 일베와의 차별 대우라는 주장까지 편 건데요. 경찰은 어쨌거나 몰카 그리고 음란물 유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성 피해자가 많은 게 성범죄 사건이니 그런 반성적 입장에서 수사를 하겠다. 편파 수사는 오해다. 이런 해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성범죄는 어쨌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반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성대결로 몰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실제 전문가들 역시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리한 보수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이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입니다. 현행 법이 국민의 상당수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사회 구조, 사회 제도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본다라면 남녀 대결은 문제로 가서 문제를 풀지 못한다. 결국 남녀를 따지지 않고 평등하고 엄정한 수사 그리고 또 판결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바로 서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된 폭염에 밭작물이 잘 자라지 않거나 모양이 변형되는가 하면 바다 양식장에서는 고수온 적조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CBS 고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순천 시내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해룡면 도롱마을은 주 수입원인 쪽파가 폭염에 잘 자라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소득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호박은 강한 햇빛을 받으면서 모양이 변형됐고 고추는 쭈글쭈글해지는 등 이미 밭작물의 상품성이 떨어졌습니다. 도롱마을 주민 추환열 씨는 광복절인 어제도 집에서 나와 시들어진 밭작물을 보며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호박은 지금 날마다 수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색깔도 안 좋아가지고 모양도 안 좋아진가 동시에 안 좋죠.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서 뱃길로 30분 정도 걸리는 화정면 궤도 앞 오렌지색 가두리 양식장 일대는 검푸른 유해성 적조에 맞서서 황토를 뿌려 놓았지만 어민들의 근심은 여전합니다. 김정숙 여수 화정면 신흥어촌 계장입니다. 몇 년 동안 애지중지 길러왔던 거기 때문에 자식처럼 관리를 해야지. 적조가 발생됐다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긴장이 되고.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여수시도 2달째 상황실을 운영하며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임조 여수시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아마 금년에는 적조가 빨리 와서 아마 장기간 계속 유지될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이번 폭염 피해가 육지 밭작물과 바다 양식장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CBS 뉴스 허영호입니다. 이른바 궁중 족발 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임차인이 좀 더 마음을 놓고 장사할 수 있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늘려주자는 게 그 골자입니다. 헌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건물주에게 오히려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제시돼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올라가가지고 이 사업에 문을 닫게 한다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특별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지난달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법안 통과를 역설했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인데 사실상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임차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손님을 늘려놔도 5년 후엔 급격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영업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개정안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확대하면 그만큼 상가 주인이나 건물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쟁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함진규 정책위 의장입니다. 크든 작든 갑질하지 않고 장기 계약을 체결해주는 사람은 세제 혜택을 주면 어떻겠냐. 하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건물주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게 타당하냐는 반론이 많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수입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구조를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10년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과도한 주장이다. 한국당은 갱신 청구권도 애초 10년이 아닌 6에서 8년 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가뜩이나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상가 임대차법이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협치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민생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야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리는 오늘부터 여야 정치권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의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 등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명목으로 내건 상가 임대차 보호 법안과 규제 혁신법 등 쟁점 법안의 8월 국회 통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단이 사용할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상임위원장단 몫을 포함한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특활비를 100% 폐지하라고 지시했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단에 꼭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설득해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약 31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7, 80%를 국고로 반납하고 약 5억 원 정도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오늘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해당 차주들에게 운행 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각 지자체는 단속보단 독려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증시가 터키 사태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54%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와 나스닥지수 역시 각각 0.76%와 1.23% 하락했습니다. 터키의 금융 불안이 규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터키 은행 규제 감독기구가 외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조처에 나서면서 리라 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목요일 아침 몇몇 지방공항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포항공항에는 뇌전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대부분 지방공항들은 시정 좋은 상태여서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 노선들 정상 운항 중입니다. 제주행 첫편이 6시 18분에 이륙을 마쳤고 이후 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오전에는 대부분 만석이지만 2시 이후 편부터는 잔여 좌석이 많이 남아있고 부산과 광주, 여수를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양양행 항공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매주 금토일에 하루 1회 왕복 운항하고 있습니다. 무안에서 오전 10시 출발하고 양양에서는 오전 11시 50분 출발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항 소식 김은주 씨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이수경 리포터.
네, 말복인 오늘도 낮에는 날씨가 무척 덥겠지만 어제와 비교해서는 폭염이 조금은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상도와 일부 전남 지역의 경우는 폭염 경보가 주의보로 한 단계 약화가 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간밤에도 곳곳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오늘은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의 낮 기온이 30도, 대구 31도, 춘천 32도, 서울과 인천은 34도, 대전은 36도로 대부분 어제보다 2, 3도가량이 떨어지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는 35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는 점차 물러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까지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 지방은 가끔씩 구름만 끼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도에는 오늘 30에서 80, 많은 곳은 최고 1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면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더위가 다음 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 아침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